자, 오늘 마지막 강의 수업 시간이고 오늘은 통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중에 UDP를 이용한 것 이그젬플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그젬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예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예전에 했던 GUI하고 애플릿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브라우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고 거기에 조금 합쳐진 테크닉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의 스킬 몇 가지 세트를 배우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오늘 수업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UDP를 이용한 통신. UDP를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DP를 이용한 통신은 방송하고 똑같습니다. 방송. KBS, MBC처럼 SBS처럼 방송하면 보고 싶은 사람은 틀어서 열심히 보고 그때 안 본 사람은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UDP는 보내는 사람이 보내면 받을 사람이 받을 노력은 하는데 확실하게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 개런티는 못합니다. 그래서 UDP를 쓰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데이터그램 소킷하고 패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제가 있는데 예제를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하고 리시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더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샌더, 리시버, 자, 샌더를 실행하면 그냥 샌더를 실행하면 바로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어서 스트링을 만들고 그 스트링을 지금 이 친구는 뭐겠습니까? 207.0.01 이 친구는 로컬 호스트하고 같은 IP 번호입니다. 이 친구는 로컬 호스트하고 같은 자기 자신 컴퓨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게 다른 IP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지금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가져와서 그쪽으로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끝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샌더는 지금 보내고 중앙 방송을 보내고 그냥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고 이제 샌더는 이렇게 보내고 끝낸다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리시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시버가 이제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에 샌더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받았죠. 받아서 끝난 겁니다. 자, 지금은 단순하게 그 예제를 UDP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CLS 화면 없애고 다시.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리시버를 대기를 시키고, 리시버는 지금 여기 로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리시브, 패킷 리시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리시버는 지금 여기 패킷 데이터그램 패킷 리시브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다리고 있고, 보내는 친구를 보내면 여기에서 이 텍스트가 여기로 전달이 되어서 이 친구는 받아서 찍고 끝나는 겁니다. 샌더는 보내고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시버가 없으면은 샌더는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하고, 없이 받는 사람 없이 계속 메시지만 보내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받으려고 노력할 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데이터그램 소켓 그리고 데이터그램 패킷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U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AB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AB. my frame messenger A messenger B.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바 messenger A 그 다음에 이 친구, 다른 친구 자바 메신저 B 메신저 B. 자, 메신저 아이고 이름이 좋지 않네. 다시 똑같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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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B A B. 확인을 위해서 이거를 B로 바꾸겠습니다. B로 바꾸어서 B에는 B가 나오도록 컴파일. A는 그대로 메신저 B를 B로 해서 자, 이쪽 그 A하고 B가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를 그 지난 시간에는 그냥 텍스트로 했죠. 텍스트 커맨드 차인 텍스트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GUI로 이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저번에는 중간에 서버가 있어 가지고 그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관리해서 보내주는 TCP/IP를 사용했죠.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닙니다. 그 구조가 아니라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개별적으로 UDP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통신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GUI로 보여주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하면 이쪽에 received 됐다고 sent 됐다고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A, B. 자, A 같으면 처음에 A가 실행될 때 메인 함수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메인 함수를 보시면 메신저 A를 실행시키고 객체를 하나 만들고 프로세스를 실행시켰습니다. 객체 컨스트럭션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메신저 A. 메신저 A를 실행할 때는 기초적으로 필요한 프레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프레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GUI 보여줘야 되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UDP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버에 수신용, 송신용 5000으로 받고 6000으로 보내고, 자, 이 친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6000에서 받고 5000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서로 페어가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5000, 6000. 이 친구는 6000, 5000. 그러니까 이 친구는 6000으로 받는 거고 이 친구는 6000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보내고 받는 게 포트를 똑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이그젬플 기억나시죠? UDP sender reader. UDP로 포트를 맞추어 가지고 샌더 했을 때 리시버가 있을 때 받아줬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포트로 주고받는 것을 서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포트를 5000, 6000으로 서로 매치가 되도록 5000, 6000 만들었습니다. 그 포트로 지금은 마이 포트, 이거는 읽겠다는 겁니다. 읽겠다는 거. 읽을 UDP 포트를 여기에서 만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는 것은 프로세스 할 때 여기. 프로세스 할 때 여기. 자, 프로세스 할 때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면 여기서 기다리게 되겠죠. 여기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스트링을 넣어서 치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겠습니까? 액션 리스너, J프레임의 액션 리스너가 구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스레드가 하나 더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내부적으로 리시버 하는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인 스레드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여기 텍스트에서 엔터를 치면 다른 스레드가 액션 리스너를 다시 구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액션 리스너가 구동이 되면 액션 퍼폼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때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좀 전에 했던 리시버 샌더 로직처럼 패킷을 만들어서 샌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는 센트라고, 자기가 쓴 것은 센트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받는 쪽에는 received 해서 찍히게 됩니다. 받는 쪽 received 찾아볼게요. 이 친구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UDP receive 기다리고 있는 쪽 여기서 보면 되겠죠. 받아서 스트링을 받아서 receive 해서 텍스트를 append 하죠. receive를 찍어서 append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로직이 여기는 receive, 여기는 sent, received, sent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요 텍스트가 바로 이쪽으로 전달되고 요 텍스트가 바로 여기에서 전달이 된 겁니다. 중간에 서버가 지금은 없죠. 두 개가 1대1로 주고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그젬플을 PDP, 그러니까 각자 컴퓨터끼리 통신하는 P2P
이그젠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끼리 바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중간에 채팅 서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친구가 해당하는 리스트에게 보내주는 구조였죠. 근데 얘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바로 1대1로 연결이 돼 있고 지금은 UDP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읽고 주고 받는 포트를 서로 정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쓰고 죽고 받는 이그젠플입니다. 받았을 때 GUI로 텍스트에 어펜드를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그젠플을 만들었습니다. inet 어드레스 이거는 그 127.0.0.1 이게 로컬 호스트하고 같은 건데 요것을 표현하는 그 인터넷 어드레스 객체를 만들어주는 스태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 보낼 때 데이터그램 패킷을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보낼 때 이쪽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인터넷 어드레스 주소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 객체. 요게 도착되는 도착지의 주소지. 내가 지금 보내는 거지. 여기서는 내가 지금 보내는데 도착지를 이쪽 주소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그젠플은 지금 같은 컴퓨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여기는 도착지의 주소, 호스트 컴퓨터의 인터넷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것.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자, 그 다음에 J프레임이 생길 때 그 해당하는 그 GUI는 예전에 했던 GUI 패턴 그대로 지금은 특별한 GUI를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어서 add 두 개를 해서 팩 끼워 넣기. 그러니까 서로 그 공간을 패킹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하고 텍스트 에리아하고 텍스트 필드 두 개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GUI를 구성하고 액션 리스너를 임플리멘트하고.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지. 메인 스레드는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서 멈추고 있어. 기다리고 있고 외부에서 내가 엔터를 치면 그 액션이 여기에 실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 외부의 스레드가 하나 더 이거를 실행시켜주게 됩니다. 그렇지. 그거는 GUI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전달이 됐습니까? 이걸 누르면 GUI 컴포넌트에서 이 친구를 따로 호출을 따로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스레드 하나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다른 스레드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 또 질문. 질문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채팅 서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텍스트를 받아서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기만 했잖아요. 근데 계산기 서버를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스트링을 넣으면 3 더하기 4를 넣으면 7을 서버에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될지는 정확하게 토요일날 정확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넣으면 계산기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죠. 또는 나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비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만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저희들이 GUI에서 했던 것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애플릿에서 했던 거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필요할 때 웹에서 애플릿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제를 몇 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거의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프레임은 저희들이 그 윈도우처럼 생긴 거를 프레임이라고 해서 뉴에서 만들었죠. 그 프레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 그 스냅샷 그 스틸컷 이미지가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의 이름을 여기서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각각의 프레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연결시켜서 동영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GUI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요게 애플릿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애니메이션. 애플릿 뷰어, 제가 아마 테스트 왜 이렇게 어글리하게 작동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1. 자, 이걸 제가 40초 말고 100초마다 되도록 바꿔서 0.1초마다 되도록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컴파일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테스트 1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번에도 이게 안 됐었는데 브라우저에서 요게 최근 걸로 됐으면 아마 될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안 나오고, 저기에 되는 내용을 여기서 애플릿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좀 전에 그 블링킹 많이 깜빡거렸죠. 그거는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뭘 만들었죠? 여기에 애플릿을 만들어서, 이건 HTML에 애플릿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겁니다. 요게 여기에 구동이 될 겁니다. 자바를 업데이트를 하시면, 보안을 맞추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여기에 실행이 될 것이고, 이게 처음에 애플릿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뭐랬죠? 스레드. 예전에 GUI 할 때는 타이머 객체를 사용을 했죠. 근데 타이머 객체는 좀 제한적이고, 스레드를 이제 배웠으니까 스레드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하는 자체를 어떤 걸 넣었죠? 이게
뭘 넣었죠 여기에? 자기 자신이 런업을 하기 때문에 런을 시켜달라 그 얘기죠. 런을 시켜달라고 하면 계속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한 루프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00이면 몇 초? 0.1초, 1000이면 1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0.1초마다 이게 깨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프레임 넘버는 뭘까요? 자, 맥스 프레임, 그러니까 200 내에서 계속 돌리는 겁니다. 0에서 199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프레임 넘버를 계속 증가시키는데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 일단 계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맥스, 바운드를 주어서 하려고 여기 이건 뭐죠? 나머지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시키도록 뺑뺑이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랬죠? 리페인트를 하면 애플린 내부의 로직을 돌아서 요게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요게 호출되는 뒤를 돌아서 여기에 호출이 됩니다. 그 로직은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요걸 호출시키면 다시 여기로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줄 것을 적어주면 되고 여기에 뭐랬죠? 그래픽스의 draw string. 그래픽스는 이 친구를 그림 그릴 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림 그림 판에 스트링을 어디에? x, y. 여기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width. 이게 0.1초 지나갈 때마다 이게 조금씩 증가하죠.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증가된 쪽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깜빡거리는 때가 가끔 있죠. 그걸 해결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0.1초마다 이게 프레임의 넘버가 증가된 양만큼 계속 지나가다가 또 프레임이 이게 나머지 계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 그때 공 굴려지는 거 이그젬플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했던 GUI 했던 이그젬플인데 애플리스로 스레드로 바꾸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핑퐁 아마 2 핑퐁 2. 자, 애플리뷰어 2.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스레드가 계속 돌면서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 로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볼게요. 자, 이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애플릿이 시작이 되면 뭘 만들죠? 여기서 어떤 스크린, 지금 제가 작업할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필요한 로직을 한꺼번에 넣어두려고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스크린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스크린을 add를 시켰습니다. add. 이 draw 스크린은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J 컴포넌트를 여기에 add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컴포넌트를 넣은 겁니다. 센터에 넣은 겁니다. 자, 여기에 컴포넌트를 넣고 거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편의상. 여기에 컴포넌트고 센터에다가 add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넣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 애플릿이 스타트가 되면 작업을 스레드에게 넘깁니다. 스레드가 계속 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런이 일어나게 되면 자, 지금은 0.03초마다 깨어나서
0.03초마다 깨어나서 이 작업을 합니다. 리페인트 작업을 하면 여기서 그 페인트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가 애플릿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리페인트가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트가. 자, 이 리페인트를 호출을 시키면 애플릿에 지금 이 J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리페인트로 인해서 페인트가 호출이 됩니다. 나중에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실행시키면 돌아서 요게 실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03초마다 깨어나서 요 로직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실행할 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X,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그라미 타원을 그릴 X의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계속 더했습니다. 계속 더하고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바운드를 시키고 인크리멘트 하는 것을 더하기 또는 빼기를 바꿔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x가 더해지는 거고 x가 감소되는 거고, 로직을 만들어서 x의 위치를 변형시켜 가지고 매번 fill 타원을 빨간색으로 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핑퐁 간단한 거고, 핑퐁 2 더 많은 거, 그 공이 더 많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각각의 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입니다. 핑퐁 했던 것의 연장선이고, 이걸 처리하는 로직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면 제 컴포넌트를 추가를 시켜 놓습니다. 애플릿에 이 My Drawing 2 컴포넌트를 추가시켜 놓으면 이 친구가 만들어져서 애플릿에 끼워지게 됩니다. 이 친구가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볼 몇 개를 만들었죠? 볼 20개를 만들었습니다. 볼 20개. 그래서 좀 전에 같은 로직으로 스레드가 0.03초마다 깨어나서 리페인트를 시키면 끼워진 애드된 요 인스턴스의 페인트가 호출이 될 것이고, 호출될 때마다 이거 뭐죠? 자,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를 나열해서 쓰는 거죠. 자, 이거는 shortcut notation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페인트를 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는 로직이 볼의 페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볼의 페인트. 그래서 볼의 페인트에 가시면은, 자, 처음에 이 친구가 위치해야 될 곳 X, Y, 그리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랜덤하게 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좀 전에 로직에 조금 다르게, 좀 전에 로직에서는 여기서는 X 위치, Y 위치, 증가량의 위치 딱 정해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랜덤하게 각 볼별로 다르게 만들어 놓고 페인트 될 때마다 그 증가량을 왔다 갔다 반대로 시키고 X, Y 위치를 만들어서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0.03초마다 순서대로 빨리빨리 그려준 겁니다. 빨리 다 그려준 겁니다. CPU가 빨리빨리 다 그려준 겁니다. 굉장히 빨리 그려주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다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순서대로 위치를 바꾸어서 계속 그려준 겁니다. 이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로직이 한 개씩 다 요 로직에 의해서 각각 따로따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애플릿, 그러니까 브라우저 내 HTML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핑퐁 2까지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중 버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GUI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비슷한데,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로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2. 핑퐁. 이 친구 애니메이션 2 테스트 4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4.html. 이거는 단순하게 그림이 움직이는 건데, 이런 것을 쉽게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액션 처리가 없죠. 예를 들어 이 위치에 눌렀을 때 어떤 액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로직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클릭 이벤트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가 그 width, height 위치 영역 내에 있으면 어떤 이벤트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없고 그림만 움직이는 것까지만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브라우저를 제대로 업데이트를 했으면 그게 들어갈 겁니다. 자,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걸 더블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스, 그러니까 애플립 판이 있죠. 여기에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려 나갈 수 있는데, 한 번에 그림을 그리려고 임시의 그림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려야 할 작업을 다 그려놓고 한 번에 이 그림을 여기에 그립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림 그리는, 예를 들어 지금은 자동차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2개밖에 없죠. 근데 이미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판에 그림을 순서대로 다 그려놓고 요 그림을 한 번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에 한 번에 옮겨서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렇게 하면 그 이미지가 깜빡거리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는 순간에 예를 들어 이미지가 많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 리프레시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깜빡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그림판, 임시판을 만들어서 다 그려놓고 한 번에 그려야 될 것을 한 번에 옮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깜빡거리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이중 버퍼링 스킬이라고 얘기합니다. 뒷판에 그려야 할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그려야 될 걸 한 번에 옮기는 작업. 자, 그렇게 하면 이미지 처리를 깜빡거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예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은 애플릿이고 그 뒷판의 그림판, 임시판이 이겁니다. 애플릿이 시작될 때 500 곱하기 500의 임시 그림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임시 그림판입니다. 임시 그림판. 그리고 임시판에 실제로 그림 그리게 할 그래픽스 객체를 가져옵니다. 이 그래픽스 객체는 애플릿에서 페인트가 될 때 실제로 애플릿에 그려야 할 객체는 아니지만 임시판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의 종류가 여기에 하나, 임시판의 그래픽스 하나, 2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핸들링 해야 할 그래픽스는 실제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장치 그래픽스는 2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임시
그림 그릴 장소, 임시 그림 그릴 장소.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임시 그림 그릴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될 때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일까요? get code base. 이거는 뭘까요? 애플일 할 때 했던 거죠.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드 베이스를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 점 자기 폴더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기 폴더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get code base를 여기에서 찍으면은 지금 찍은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기 폴더를 절대 경로로 찍으면 파일 콜론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이 폴더 내에 이 친구는 이제 자기 폴더의 위치를 찾아낸 거고, 이 친구는 뭐 하는 걸까요? 이미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car gif가 여기에 여기 있는 거, 이 친구 car gif 이거, 그 다음에 background jpg 이 두 개를 여기에 자바의 객체로 불러드리고 자기 애플릿 사이즈를 400 곱하기 350으로 맞추고, 이거는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된 다음에 스타트 될 때 스레드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스타트를 실행시키면 자기 자신이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작업이 계속 돌아가게 될 겁니다. run while true, 요 루프가 계속 돌아가게 될 겁니다. 돌아갈 때 같은 식으로 프레임을 증가를 시키죠. 프레임을 증가를 시키는데 여기서 리페인트가 일어납니다. 리페인트.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이죠. 아까 전에 했던 것과. 리페인트를 시키면 리페인트를 시키면은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업데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에 리페인트를 실행을 시키면 업데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에. 좀 전에는 업데이트를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업데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업데이트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임시로 그려야 될 곳의 그림을 여기에서 그립니다. 임시로 그려야 될 때 먼저 그림을 그리고 제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시로 그려야 될 곳에 그림을 그리고 옮겨 그리십시오. 자, 여기에 임시로 그려야 될 곳의 로직을 보겠습니다. 임시로 그려야 될 곳 로직을 보시면, 자, 요 컨텍스트는 뭐죠? G 컨텍스트 어디에서 생겼나요? G 컨텍스트는 뭐죠? 우리가 처음에 임시로 만든 임시 그림판입니다. 임시 이미지입니다. 임시 이미지에 그림 그릴 그래픽스 G에다가 드로우 이미지 하라는 겁니다. 드로우 이미지를 여기 하면은 백그라운드 그림을 0,0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위치를 프레임 넘버 조금씩 증가시키는 그 X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Y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은 임시판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임시판의 여기 요 그래픽스 객체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이 다 그려진 겁니다. 여기에. 그런 다음에 페인트를 호출하면 실제로 그림 그려야 할 여기 G에다가 뭘 그렸죠? 버퍼는 요 친구하고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요 친구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요 버퍼에 원하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 원하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그린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임시 그림이 안 그리고 바로 G에다가 그림을 다 그렸었더라면 이 로직을 하지 않겠죠. 이 로직이 없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봐야 할 그림에 바로바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가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죠. 요 그림을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됐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자체적으로 리프레시 기능 때문에 굉장히 깜빡깜빡거립니다. 우리가 봐야 할 그림에 순차적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계속 깜빡거리죠. 근데 이것을 제가 그려야 될 것에 바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림 작업된 그림 완성이 된 버퍼를 한 번에 그림 그리는 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임시 그림판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 번에 옮겨 놓는 이걸 더블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더블 버퍼링. 자, 연속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식으로 연속적인 애니메이션 이제 같은 패턴으로 다 만들 수 있고, 예를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스트 3. 같은 패턴의 계속 연속입니다. 애니메이션 3 테스트 5.html. 자, 이거 굉장히 깜빡거리죠. 굉장히 깜빡거립니다. 해결할 수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테스트 이게 3였죠. 4를 열어보겠습니다. 4 애니메이션 테스트 4가 들어있는 걸 열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테스트 4가 들어있는 것은 테스트 6 text6.html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림이 계속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조금 로직을 다듬어야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3는 특별히 그 얘기했던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더블 버퍼링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로직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애플릿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필요한 리소스를 다 읽어 놓습니다. 이미지를 for loop 이미지의 랭스만큼 10개 여기에 T1에서부터 T10까지 이미지가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T1 여기 보시면은 T1, T2, T3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을 이렇게 이미지를 로딩을 시킵니다. 그것을 어레이에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면 똑같이 이미지 작업을 할 스레드를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run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run 함수가 실행이 되면 0.04초마다 깨어나서 리페인트를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려야 하는 그래픽스에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0.04초가 너무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0.1초마다 해보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애니메이션 테스트 3가 테스트 5.html. 아마 이 깜빡거리는 게 그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0에서부터 GIF까지 1에서부터 10 여기서 잘못됐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지금 제가 여기 넣어 놓은 것은 T1부터 T10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읽으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읽으라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기 1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읽게 되겠죠. 다시 확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10개가 계속 0.1초마다 그림을 다시 그려져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자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냥 동영상 AVI 파일이나 MPEG 파일 같은 걸 바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API를 쓰시면 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림을 여러 프레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보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제를 여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AVI나 MPEG 파일 같은 걸 바로 보이도록 하는 API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MPEG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비 트래커, 미디어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하는 작업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잠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걸 고치고, (0.1로) 바꾸고 빌드를 시키고 6. 자,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 애플릿 테스트 3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로직으로 어떤 걸 찍어줄지를 만들었죠. 요 프레임 넘버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매번 0.1초마다 깨어날 때마다 이것을 원하는 프레임 넘버를 계산을 했죠. 근데 여기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작업을 트래커 내부에서 해줍니다. 트래커 내부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사용하셔도 충분한 기능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기능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데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고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기능들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래커에다가 기다렸다가 깨어나면 리페인트가 되고, 이 트래커에 이미지를 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 트래커 자, 이 스테이터스는 여기 밑에 보여지는 여기 show 스테이터스는 뭐냐면 자, 여기 그 브라우저 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여기 스테이터스가 가끔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것을 여기서 show status로 할 수 있습니다. show status. 지금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메시지.
그 미디어 트래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 넣어놓고 이미지가 다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올라갈 때까지 이 작업을 여기에 맡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큰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미지 그 프레임을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보여주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미지가 다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다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요 그림 그리는 그 자체 한계가 작아서 그러니까 또는 작아서 그럴 겁니다. 작아서. 그렇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배경을 먼저 그리고 보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 이게 그 백그라운드가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려지는데 그때쯤에 깜빡거리는 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왜 그때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 근데 아마 이게 먼저 그려지고 이게 그려질 때쯤에 깜빡거리는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내부적으로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지. 아마 이게 먼저 그려지고 이게 그려지면은 이거 그릴 때 깜빡거려지게 될걸? 테스트는 해볼 수는 있지. 근데 알 수는 없지. 우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애니메이션에서는 예전에 배웠던 GUI의 로직하고 스레드의 로직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애플릿에서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했던 패턴 그대로 만들어서 어떤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액션이 만들어지고, 액션 넣는 거는 여기서는 없었어요. 근데 액션 넣는 거는 똑같이 GUI에서 했던 것처럼 클릭, 마우스 무브 이벤트, 마우스 릴리스 이벤트 이런 것들 구현을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더 많은 구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